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한국 증시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는데 왜 급락이 나왔는가, 오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다, 시장에 대해 대응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 여러분들 영상 가져올 테니까 댓글 꼭 앞으로 또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감사한 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꽤나 상승세가 강했죠. 정말 열심히 올라갔는데 사실 거래일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10거래일 가까이 되는 상승을 거의 하루 만에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거의 반주치라고 하죠. 2주치 가까운 상승을 한순간에 이거를 다 엎어버렸는데 왜 갑자기 이런 하락이 나왔는가? 다들 좀 높은 건 알았어요. 증시가 좀 높네, 이런 것까지는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강한 음봉을 만들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가능성이에요. 왜 가능성이냐면 하는 거에 따라, 태도에 따라 관세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이 자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만큼만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간단해요. 미국 내에서 10개 만들면 10개 정도 수입하는 거 면제해줄게. 20개 만들면 20개 정도 수입하는 거 면제해줄게. 그러니까 만드는 만큼 면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그래도 여유로운 게 여기서 만든 것만 해줄 게가 아니잖아요. 만든 만큼 해줄 게니까.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량을 수입량만큼 늘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과 수입량의 1대1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품목관세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좀 막연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량도 관세 면제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어서 생산하고 있는 양이 얼마야, 이게 아니라 나 공장 여기 땅 이미 사놨고 여기다가 지어서 이만큼 생산할 거야 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다, 또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 허가를 받았다, 이제 공장 막 지을 거야, 그럼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도 미국에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면 그것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꽤나 그래도 마음이 넓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이죠. 반도체 하면은 이 둘이 미국에서 지금 공장을 뭘 지어놨고 뭘 지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일단 삼성전자 텍사스주 오스틴에 공장이 이미 있습니다. 가동이 돌아가고 있고요.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텍사스 테일러시에 4나노 등 최첨단 공정이 적용되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공되지 않았고요.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은데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개 정도의 공장이 미국에 있다. 근데 대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아예 없는 곳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도 근본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는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디애나주에 약 38억 7천만 달러, 약 5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이 아니라 일부 만들어서 보내면 여기서 조립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2000 공장에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거를 미국에서 가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고객사와 인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는데 얘기한 대로 전공정은 한국에서 하고요. 후공정을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공장이 미국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진 않지만 여기서 그래도 공장이 있는 데랑 이제 막 공장 짓는 데랑 리스크를 비교하자면 없는 데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제 국내 그리고 중국, 대만 여기서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뭐하러 미국으로 바로 나갑니까? 아시겠지만 폭스콘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SMC로 가서 우리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랑 뭐 다른 CPU, GPU랑 합체를 해서 그 합체한 게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수출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간접 수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홍콩, 대만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물량과 직접 수출 물량을 모두 합치면, 그러니까 직접 수출 물량을 해봤자 뭐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거쳐서 가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한 30-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실제 원산지로 따지면 여기서 넘어가면은 대만 거고 홍콩 거고 중국 건데 거기 안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로 걸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생산한 HBM을 대만으로 보냅니다. 그럼 대만에서 이 TSMC가 GPU랑 한국산 HBM을 하나의 칩으로 묶는 패키징을 합니다. 그럼 하나가 만들어지죠. AI 가속기가. 그럼 완성된 AI 가속기 칩이 최종적으로 서버 제조사,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든 아니면 뭐 여기저기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만산 반도체로 최종 납품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납품되는 건 대만산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HBM의 원산지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산지 체크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HBM이 어디서 만들어졌니까지 체크를 하면 미국 내 생산되는 반도체가 부족해 관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생산하는 양이랑 수출하는 물량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수출 물량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를 일부라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멘트가 애매해요. 반도체를 생산해라. 생산한 만큼 빼주겠다. 나 어떤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또는 칩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생산이라는 기준이 그 어떤 반도체든 상관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괜찮고 내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괜찮냐?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따로 메모리 반도체 따로냐? 아니면 이걸 포괄적으로냐? 뭐 기준이냐?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생산량 기준을 예를 들어서 웨이퍼 제조로 한정한다? 그러면은 관세 면제를 받기 어려워요. 왜?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공정을 어디서? 한국에서 해서 넘어간다. 이런 공장도 있습니다. 그럼 후공정을 거기서 한다고 원산지를 그 미국으로 칠 수가 없고 그럼 관세 면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SK하이닉스 현재 미국 내 메모리 생산 공장이 없어요. 인디애나의 지을 공정은 후공정 시설이에요. 근데 웨이퍼 기준으로 하면은 SK하이닉스는 제로입니다. 생산량이. 왜? 후공정이기 때문에 전공정은 한국에서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웨이퍼 기준이면은 전부 다 후공정을 미국에서 해도 국산입니다. 그럼 싹 다 관세 내야 돼요.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으로 기준 지으면 시스템 반도체 공장밖에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파운드리 누가 주문 넣으면 만들어주는 거.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너네 안 만들잖아. 야, 그 메모리 반도체는 관세 내고 그럼 너네 시스템 반도체만 내지 마. 이렇게 만약에 기준을 짓는다? 그럼 삼성전자도 뭐 해야 돼요? 관세 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반도체라는 기준은 그냥 전체 생산량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웨이퍼 기준인지 아니면 시스템 메모리 기준인지 이 기준이 애매하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공장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하락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겁이 더 많아진 거고 리스크가 더 많아진 거죠. 만약에 이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저렇게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엔비디아와 TSMC와 SK하이닉스의 관계에서 엔비디아 납품되는 HBM은 TSMC의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AI 가속기 모듈 수입분의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HBM을 어쨌든 간에 뭐 한국에서든 대만에서든 어쨌든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TSMC에 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의 수입분의 관세 면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는 제조 파트너인 TSMC에게 왜냐면 관세가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미국 공장이 없어서 TSMC가 해외에서 그냥 들어와. 근데 그 관세가 붙어.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단가가 올라가거나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죠.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야 그럼 너네 미국에다 공장 지어. 그래서 야 관세 없애.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더 많이 생산해라 라고 엔비디아가 TSMC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럼 TSMC는 뭐예요? 알겠어 공장 지을게. 근데 TSMC가 조립하는 안에 HBM이 있어요. 근데 그 HBM도 보니까 한국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내리갈굼이 되는 거죠. TSMC도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HBM 전체 생산을 야 미국 내에서 해라. 그만큼 해서 이거 관세 줄여라. 라고 또 SK하이닉스한테 내리갈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원산지 하나하나 다 따지잖아요. 얘는 어디서 왔고 쟤는 저기서 왔고 얘는 어디서 왔고 다 따지면은 결국에는 모든 공정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뭐 싹 다 미국에 모여야만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이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 아닌가. 이게 지금 트럼프가 결론적으로 만들고 싶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밀린 이유예요. 그동안 호재만 있던 반도체 업종이에요. 왜? 이번에 HDD, SSD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서버 반도체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한다. 가격 상승한다. 거기에 첨단 반도체도 성장한다. 반도체 사이클 7년 만에 돌았다. 좋은 얘기 엄청 많았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 리스크를 던졌습니다. 미국 내 생산한 만큼만 너네 관세 줄여줄게. 그러다 뭐예요? 당연히 반도체를 수출 많이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던 건데 아직 자세한 기준이 나오지가 않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많은 거예요.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떠지? 그러다 보니 일단 당장 불리한 건 누구예요?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게 SK하이닉스죠. 그래서 격한 반응을 가장 먼저 보이고 가장 세게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완성품 기준인지 웨이퍼 기준인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따로인지 두 개 합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관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관세를 부과를 할지 아니면 아예 안 할지 또는 관세가 일부만 부과될지 전부 다 부과될지 달라져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그 공장이 시스템 반도체인 곳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조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부 수출 제품에 대해 관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다고 하는 건데 뭐 이것 때문인가? 아니죠. 이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영향 미치는 게 바로 무역 수지입니다.
이제 한국의 이 반도체 이 수출량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보시면은 이게 금액이죠. 이게 2025년 8월 기준이고 이게 100만 달러예요. 1000만 달러고. 그래서 150억 달러 정도가 2025년 8월에 수출이 나갔다. 뭐가 반도체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50억 달러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025년 8월에 총 수출입니다. 총 수출액이 얼마냐면 584억 달러예요. 584억 달러가 총 수출액인데 반도체가 1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관세가 붙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출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 관세가 붙어서 수출이 되면은 가격이 비싸지고 그럼 납품하는 또는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꺼리게 되겠죠. 그럼 마이크론 거 쓰지 뭐 이런 방향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수출량이 줄어들면은 지금 여기 있는 무역 수지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역 수지까지 넘어오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증시가 흔들린 이유는 메인은 반도체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너무 좋은 얘기 많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질러서. 근데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피해가 안 입을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할 예정이고요. 근데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해서 흔든 게 아니라 반도체가 결국엔 무역 수지까지 영향을 줄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증시는 언제나 많이 올랐으면 일부 조정이 나오지만 결국엔 우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언제든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왜인지, 어딜 조심하고 뭐 때문이고 뭐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만 알면 된다. 제가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 따라 정리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없고요. 사실 입력할 데도 없고 받아봤자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사예요.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러면 그 알림에 대해서 뭐 허용하시겠어요? 승인하시겠어요? 물어보는데 이것만 허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중요한 글을 쓰면 알람이 가겠죠.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2025년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자료집을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말 토요일에 특강을 준비를 하거든요. 하반기에 좀 50%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주도주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한 건데
그래서 혹시나 내용이 궁금하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6일, 25일, 24일, 23일, 2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어플 들어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저희 댓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이 사랑과 관심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